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컴퓨터를 켜고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시나요? 컴퓨터를 켜고 끌 때 항상 누르게 되는 윈도우 11의 시작 메뉴와 시작 메뉴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메뉴는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좌측에 있는 윈도우 버튼을 누르시면 나오는 것이 시작 메뉴가 되죠. 시작 메뉴를 열게 되면 검색바, 고정된 앱, 맞춤, 그 다음 사용자 계정과 종료 단추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검색바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검색할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있는 파일들 바로 보이게 되고요. 우측은 오늘 날짜, 그 다음 현재 인기 있는 뉴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내 컴퓨터와 웹에서 모든 검색 자료를 같이 보여주게 되겠죠. 윈도우라고 입력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어판에 있는 윈도우에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 윈도우 11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워드 파일, 그 다음 윈도우 기능 켜기라든지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 제어판에서 추가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게 되죠. 자,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웹을 누르면 웹에서 검색한 결과를 보여주게 되겠고요. 설정을 누르면 설정 부분에서 윈도우 단어가 나오는 부분을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문서를 누르면 문서만 검색을 해주죠. 앱 누르면 앱을 검색을 해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당하는 카테고리에서 검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진, 폴더, 사람으로도 다 검색이 가능하죠. 그 다음은 고정됨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기본 앱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 모든 앱 버튼을 누르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을 다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런데 자주 쓰는 앱들은 아예 고정됨에 꺼내 놓고 쓰시면 훨씬 편리하겠죠. 자, 지금 이 위쪽에 있는 앱들은 기본으로 고정되어 있는 앱들이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제가 고정을 시킨 겁니다. 자, 다시 모든 앱으로 들어가셔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엑셀을 굉장히 자주 이용을 해요. 그러면 아예 꺼내 놓고 이용하는 게 좋겠죠.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면 시작 화면에 고정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게 되면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엑셀이 나와 있죠.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은 시작 화면에서 고정을 시켜놓고 이용을 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필요 없으실 때는 다시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시작 화면에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제거되는 건 아니죠. 바로 가기만 제거되는 거예요. 모든 앱에 들어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있죠? 네,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맞춤이 있죠? 이 맞춤은 내가 최근에 실행했던 앱이나 문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 우측에 있는 자세히 버튼을 누르시면 최근에 실행했던 것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앱이나 파일 전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금방 했던 작업을 다시 열어서 해야 되는데 어디 저장했는지 깜빡하는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서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실행시키면 바로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맞춤은 단점이 있죠. 누구든지 내 컴퓨터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최근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 파일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고 그 파일을 눌러서 실제 그 파일을 볼 수 있는 거죠. 혼자 쓰는 컴퓨터일 때는 모르겠지만 여러 명이 쓸 때는 좀 불안하죠. 그래서 이걸 가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 설정 메뉴 들어가신 다음 여기서 좌측에 있는 개인 설정을 눌러주세요. 자, 우측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다 보면 시작이라고 있어요. 이 시작에 들어가시게 되면 최근에 추가된 앱 표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표시, 시작 메뉴, 점프 목록 및 파일 탐색기에서 최근에 연 항목 표시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이 부분을 끄게 되면 더 이상 최근에 여러 번 파일이 나오지 않게 되겠습니다. 여러 명이 쓰는 컴퓨터일 경우에는 항상 이걸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전원 버튼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 절전과 시스템 종료와 다시 시작 이 세 가지는 다 아실 텐데요. 그 위에 보면 로그인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로그인 옵션에 들어가시게 되면 로그인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로그인을 할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얼굴 인식이라든지 지문, 핀 로그인, 보안키, 암호, 사진 암호 이런 식으로 전부 로그인하는 옵션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의 경우는 비밀번호를 이용을 해서 로그인을 하는 것이고요. 보안키는 물리적인 보안키를 사용해서 로그인하는 거죠. 자, 이 경우는 USB가 하나 있으셔야 되죠.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 꽂은 다음 이 보안키를 생성을 해서 이용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 컴퓨터에 접속을 하실 때는 그 USB 메모리를 꽂아야만 로그인할 수 있겠죠. 이 물리적인 보안키가 가장 안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보안키를 잊어버리면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단점이죠. 그 다음 웹캠이라든지 또는 터치패드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얼굴 인식이나 지문 인식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 암호 있죠? 사진 암호의 경우는 터치 스크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하고요. 그 사진의 일정 구역에 내가 만든 패턴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 암호가 풀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잠금화면 개인 설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잠금화면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나오죠. 일정을 보여준다든지 메일 또는 날씨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잠금화면 개인 설정이 있죠. 저는 지금 윈도우스 추천 사진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매번 잠금화면이 바뀌게 돼요. 쓸 때마다 아주 새로운 기분으로 쓸 수 있고 경치도 아주 멋진 경치들이 많이 나와서 윈도우스 추천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화면 보호기라든지 화면 시간 제한이 있죠. 화면 시간 제한은 화면 절전 상태를 설정해 주게 됩니다. 화면 및 절전 들어가시면 5분이 경과하면 모니터가 꺼지는 거죠. 그 다음 15분이 지나면 컴퓨터 자체가 절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전기 비용이 많이 올라갔죠. 되도록이면 절전으로 해서 쓰지 않을 때는 절약하는 모드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빈 공간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시작 설정이라고 나오죠. 시작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작 화면에 레이아웃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된 항목 더보기와 기본값, 권장사항 더보기 세 가지 중에 지정할 수가 있죠. 여기서 원하는 레이아웃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 앱이 너무 작아서 쓰기 불편하시면 고정된 항목 더보기를 이용을 해서 고정된 앱을 더 많이 꺼내놓고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모든 앱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앱들 중에 원하는 앱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시작 화면에 고정이라고 아까 우리가 알아봤죠. 자, 그 밑에 보시면 기타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라고 있죠. 이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하게 되면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앱의 바로 가기가 하단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실행할 때 여기 있는 시작 메뉴로 들어오지 않고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바로 접속을 할 수 있겠죠. 자, 저도 여기에 바로 가기를 만들어 놨죠. 자, 이것은 컴퓨터를 켜게 되면 항상 여기에 이제 붙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매번 쓰는 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아예 꺼내놓고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시 시작 버튼 눌러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에 또 들어가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라고 있죠. 자, 가끔 여러분들이 앱들을 실행을 할 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라는 그런 앱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위치 열기 있죠. 지금 내가 이용하는 이 앱이나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실 경우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기타 들어가셔서 파일 위치 열기 들어가시면 그 해당 파일이 저장된 곳이 보이게 되겠죠. 자, 물론 이것은 바로가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가기의 원본 파일은 어디 있을까요? 자, 마우스를 얹고 기다리시면 밑에 C 프로그램 파일스 파일질라 FTP 클라이언트라고 나오죠. 자, 이게 원본 경로가 되겠어요. 바로가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얹으시면 아래쪽에 원본 경로가 뜨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아래에 제거라고 있죠. 자, 이 제거를 누르시게 되면 프로그램 자체를 제거하는 겁니다. 여기 시작 메뉴에 있는 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 자체를 제거하는 거죠. 여기서 원하는 프로그램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셔서 프로그램을 아예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바로가기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지금부터 윈도우 11 작업 표시줄의 새 데스크톱 생성, 위젯,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데스크톱 생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창들을 열어놓게 되죠. 이렇게 브라우저를 열어서 검색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워드나 메모장 같은 앱을 열어서 또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시에 열어놓게 되면 여러 가지 창이 겹쳐 있어서 불편하죠.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또 닫고 그 다음 필요할 때 다시 열고 하시는데, 하단 작업 표시줄에 있는 새 데스크톱 생성 기능을 이용하면 바탕화면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필요한 앱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검색을 하고 있다가 다른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또 브라우저 닫고 다른 작업하고 하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에서 새 데스크톱 생성 마우스를 얹은 다음 우측 끝으로 가게 되면 새 데스크톱이라고 해서 플러스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그러면 새로운 데스크톱이 하나 생성이 되죠. 자, 이 데스크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가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데스크톱 2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 또 보이게 되겠죠. 첫 번째로 가면 첫 번째 창만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데스크톱을 따로 만들어서 하나의 데스크톱에서는 하나의 앱만 실행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창들을 여러 개를 열어놓고 복잡하게 이용하지 않으셔도 아주 깔끔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열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열려있는 창들 중에서 필요 없는 창이 있을 경우에는 X 버튼을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 데스크톱 생성을 누르시게 되면 현재 생성되어 있는 데스크톱 화면이 전부 나오게 되죠. 이때 마우스를 해당 데스크톱 화면에 가져가게 되면 상단 부분에 이렇게 열려있는 창이나 앱이 나오게 됩니다. 자, 데스크톱 2로 가져가면 또 열려있는 게 나오죠. 자, 이때 위쪽에 있는 열려있는 창이나 앱들 중에서 원하는 앱이나 창 위에 마우스를 얹으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동 위치를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지금 여기 데스크톱 2에서 이 작업을 하다가 이 작업을 데스크톱 1로 옮겨야 돼요. 이럴 때는 이동 위치에서 데스크톱 1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데스크톱을 만들어서 지금 이 창을 새로운 데스크톱 화면으로 옮겨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정말 편리한 기능이에요.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가끔 작업을 하실 때 창들을 수십 개씩 열어놓고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이용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데스크톱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을 경우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좀 더 찾기가 편리하겠죠.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이름 바꾸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이름을 썼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데스크톱은 이름이 탐색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데스크톱 2는 웹서핑으로 해볼까요? 마우스 우측 버튼 이름 바꾸기 웹서핑 합니다. 그러면 이 데스크톱은 웹서핑을 하는 데스크톱 화면이 되겠죠. 그 다음 새 데스크톱 화면을 만드시고 여기는 또 워드로 쓰셔도 되겠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컴퓨터 하나를 마치 컴퓨터 여러 대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윈도우를 이용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라고 권하는 기능이 여기 있는 새 데스크톱이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위젯이 되겠습니다. 윈도우 11에서 하단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제일 좌측에 위젯이 있죠. 이 위젯의 마우스를 얹게 되면 여러 가지 뉴스나 현재 날씨, 현재 위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역이 나오게 되고요. 마우스를 이 지역 위에 얹으시면 현재 위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누르시면 현재 본인 위치를 찾아가고요. 여기 있는 위치들은 기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또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의 날씨를 여기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위젯의 경우에는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고정을 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 지정을 할 수도 있죠. 지금 현재 저는 고정이 돼 있죠. 여기 앞정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위젯 고정 해제를 주시게 되면 이 위젯이 위로 올라오지 않고요.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아래로 내려가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위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다시 마우스 얹어주면 이번에는 아래쪽에 나오네요. 날씨 같은 경우에는 고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우측 상단 점색에 누르시고요. 위젯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들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옮겨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날씨 위젯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간대별로 전부 날씨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나와 있는 위젯들의 우측 상단에는 점색의 버튼이 다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작게, 보통, 크게 바꿀 수 있죠. 자, 날씨를 일단 보통으로 바꿀게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미국 프로농구죠. 이런 것도 필요 없으시면 누르시고 위젯 고정 해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 보면 위젯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스포츠에 관련된 위젯이죠. NBA, 분데스리가, 프리미어 리그 이렇게 쭉 나오네요. 만약에 프리미어 리그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 플러스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프리미어 리그 관련된 소식이 계속 나와 있게 되겠죠. 이런 위젯의 카테고리들은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죠. 여기서 원하는 카테고리의 위젯을 추가하거나 뺄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합니다. 아웃룩 일정, 투두, 가족 보호, 게임, 관심 종목 이거는 주식이 되겠죠. 자, 보시면 날씨, 사진, 스포츠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관심 종목만 플러스해서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를 하실 경우에 투자하는 주식의 시세 같은 것들을 따로 검색을 하지 않으셔도 위젯 버튼에 마우스를 얹기만 하면 관심 종목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정보들이 전부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만 나오게 되죠. 이 정보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나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요즘은 해외 소식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보시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하단 작업 표시줄 윈도우 시작 버튼 누릅니다. 여기서 설정 들어가세요. 그 다음 좌측에서 시간 및 언어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언어 및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윈도우 표시 언어는 한국어로 해놔야겠죠. 만약에 여기를 다른 언어로 바꿔주게 되면 윈도우 언어 자체가 외국어로 바뀌게 되겠죠. 만약 윈도우를 영어로 이용하고 싶으실 경우는 여기 있는 언어 추가를 하신 다음 이 위에 있는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윈도우를 바꿔주는 거고요. 자, 그 아래에 보면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젯에 대한 정보를 내가 원하는 국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한국을 미국으로 바꿔볼까요? 자, 여기 미국 있죠? 여러 국가들 많죠? 자, 미국으로 일단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 위젯에 마우스를 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자체가 전부 미국과 관련된 내용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 주식도 전부 미국과 관련된 주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나 메타도 전부 하락 중이네요.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언어는 필요할 때마다 바꿔서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되겠습니다. 이 스토어를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요. 이 스토어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앱을 누르시게 되면 필요한 기능들을 찾아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무료 파일 뷰어 프로라고 있네요. 자, 무료네요. 들어가 볼게요. 자, 귀하의 PC에서 어떤 파일이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리하죠. 파일 확인을 위해서 앱을 꼭 실행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뷰어 프로그램 하나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유용한 유틸리티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보기 해주시면 인기 무료 앱에 보면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 설치해서 이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아래 내려가면 폴라리스 오피스도 있죠. 여기 있죠. 이거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인데 비용을 들여서 이용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로 충분히 기능들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앱들이 많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설치해서 유용하게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찾을 앱이 있으면 검색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PDF 파일을 봐야 돼요. 그런데 PDF 파일이 내 컴퓨터에서 열리지 않아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PDF 들어가시면 무료로 PDF를 확인할 수 있는 앱들을 다운받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있죠? 무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PDF X라고 지금 소유하고 있죠. 가끔은 또 유료 앱들이 무료로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받아놓은 건데요. 이렇게 받아놓으시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가끔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PC로 옮겨왔을 때 가끔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갤럭시 스마트폰일 경우는 HEVC 코덱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비용을 지불하는 게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보시고 무료가 있을 경우에 설치를 해주시면 스마트폰 영상을 PC로 가져왔을 때 안 보이실 경우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탐색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여기 있는 폴더 모양이 파일 탐색기죠. 자, 탐색기 실행합니다. 그러면 탐색기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좌측에는 바탕화면, 다운로드, 문서, 파일, 음악, 동영상 등의 기본 폴더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 아래에 내려가면 내 PC에서 C 드라이브, 또 USB 드라이브, 네트워크 상태를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파일을 다운받거나 하실 때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조건 파일 탐색기에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터넷 사용 중에 다운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상에서 다운을 받는 경우에도 전부 이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셔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사진, 음악, 동영상 기본 폴더들이죠. 이 폴더도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 사진이나 음악, 문서들을 이 폴더 안에 넣어 놓으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예를 들어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사진 앱을 실행시키면 사진 폴더를 기본으로 사진 검색을 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동영상이나 음악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음악도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음악을 플레이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음악 폴더를 찾게 돼요. 여기 보면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있죠. 이 미디어 플레이어는 윈도우 기본 앱이죠. 미디어 플레이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음악 폴더에서 음악을 찾게 됩니다. 그 다음은 동영상 편집기 있죠. 이 앱은 내 컴퓨터에 있는 영상을 편집을 해주는 윈도우 11의 기본 프로그램이죠. 자, 이것도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동영상 폴더를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리 기본 폴더를 이용해서 분류를 해 놓으시면 파일들 찾고 관리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파일 탐색기를 실행하게 되면 홈 상태에서 열리게 되죠. 홈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즐겨찾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 번 최근 항목이 보이게 되겠죠. 즐겨찾기에 있는 폴더들에 보시면 앞정 표시가 있는 게 있고요. 앞정 표시가 없는 게 있습니다. 앞정 표시가 있는 것은 제가 즐겨찾기에 고정을 해 놓은 것이죠. 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즐겨찾기에서 제거라고 있죠. 자, 이것은 제거를 시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앞정 표시가 없는 것은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면 즐겨찾기에 고정이라고 있죠. 자, 이것은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건데 그 아래에 제거라고 또 나오죠. 자, 일단 여기에 올라가는 것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폴더들은 알아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싫어요. 그럴 때는 아예 제거를 시켜버릴 수가 있죠. 자, 고정을 하게 되면 항상 위쪽에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주 쓰는 것들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내가 개인적인 폴더에 자주 접근을 해요. 그런데 그 폴더가 이렇게 떠버리면 다른 사람도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즐겨찾기에서 아예 제거를 해버리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내려가시면 최근 항목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최근에 연 항목들을 전부 보여주는데요. 문제는 내가 여러 번 문서라든지 파일들을 여기서 한 번에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구든지 이 컴퓨터만 열면
최근 항목에서 이 내용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상당히 곤란하죠? 이걸 없애주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기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우측 끝에 점 3개 누릅니다. 그러면 옵션이라고 나오죠? 옵션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폴더 옵션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보시면 지우기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최근 항목에 보이던 내용들이 전부 지워지게 되겠습니다. 남들이 보면 곤란한 내용은 여기 지우기 버튼을 이용해서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 이렇게 지웠더라도 그 다음에 열면 또 나오죠. 자, 그런데 나는 아예 최근 항목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최근에 사용한 파일 표시 꺼버리시면 아예 최근 항목이 없어지게 됩니다. 개인이 혼자서 쓰는 컴퓨터일 때는 모르지만 여러 명이 같이 쓸 때는 되도록이면 꺼주는 게 좋겠죠. 이 최근 항목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전에 열어봤던 파일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누르시면 바로 그 파일 실행할 수 있어요. 바로 열리죠? 이 얘기는 내가 개인적으로 쓴 문서, 일기, 가계부 이런 내용들을 전부 열어볼 수 있어요. 누구나 열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로그인이 돼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저장된 문서도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최근 항목은 되도록이면 가려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이거하고 비슷한 기능이 있죠. 하단 작업 표시에 있는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자주 열어본 파일이나 앱들을 기준으로 맞춤 형식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나 열어볼 수 있겠죠? 이것도 가려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설정 누르시고요. 여기서 좌측에 있는 개인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측에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시작 들어가시면 최근에 추가된 앱 표시라고 나오죠. 그 다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최근에 연 항목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켬으로 돼 있죠. 이것도 꺼주시게 되면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맞춤 부분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걸 전부 끄고 이용하세요. 자, 탐색기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진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사진 폴더에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윈도우에서 사진 같은 걸 저장하고 관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썸네일로만 표시가 돼 있어요. 사진을 좀 더 미리 자세히 보고 싶은데 그럴 때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죠. 그러면 사진 앱이 열리면서 보이게 되는데 이게 사실 불편해요. 바로 확인을 하고 싶어요. 썸네일은 너무 작아요. 자, 이때 상단에 있는 보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표시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세부 정보 창이 있고 미리 보기 창이 있죠. 자, 미리 보기 창을 눌러주시게 되면 선택한 사진이 미리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스크롤바 있죠. 이 스크롤바 부분에 마우스를 얹고 드래그해서 사이즈 조절할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사진을 미리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PC에서 사진 자주 보시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신 영상은 플레이 되지 않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해서 미디어 플레이어로 직접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필요 없으시면 다시 보기 들어가셔서 표시에 들어가신 다음 미리 보기 창 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런 파일이 있어요. 썸네일이 보이지 않는 파일이죠. 이런 것들은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나중에 따로 설치한 프로그램들이죠. HWP라든지 MS 워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것들은 여기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 대신 정보 같은 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기 들어가신 다음 표시에서 세부 정보창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 할 수 없는 파일들은 그 파일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수정한 날짜라든지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전부 나오죠. 그 다음에 만든 날짜도 보이고요. 용량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런 사진 같은 것들을 눌렀을 때 사진에 대한 정보를 전부 보여주죠. 찍은 날짜라든지 사이즈, 용량, 제목, 만든 사람, 설명, 무엇으로 찍었는지까지 전부 나오죠. 이때의 장점은 이 사진의 태그를 내가 마음대로 고치고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태그라고 돼 있죠. 이 태그는 사진 같은 거 정리를 할 때 태그별로 모을 때는 유용하게 쓰이죠. 자, 그 다음에 제목이 있고 만든이가 있죠. 자, 만든이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테스트라고 썼죠.
그 다음에 콜론 표시 보이시죠? 이것은 그 뒤에 또 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쉼표 역할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이 사진 만든 사람은 테스트라는 사람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이 사진 태그를 보고 누가 찍었는지 그 다음 제목과 설명까지 확인을 할 수 있죠. 이제 누구나 이 사진의 태그만 확인을 하면 만든 사람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제목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태그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하시게 되면 다른 사람도 다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태그 쓸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많이 찍고 하시는데 이렇게 태그를 잘 관리를 해 놓으시면 누가 내 사진을 멋대로 가져가서 여기저기 올리더라도 태그만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그만 확인을 해보면 내가 찍은 사진인지 바로 확인이 되겠죠.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공유 같은 것들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이 태그를 어느 정도 작성을 해서 올리시면 도용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좌측에서 홈으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은 윈도우 11의 파일 탐색기의 탭 기능이 되겠습니다. 윈도우 10까지는 탭 기능을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윈도우 11은 탭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홈 상태에서 사진 폴더를 열 겁니다. 그냥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탭 부분을 보시게 되면 사진 폴더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사진의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요. 여기서 새 탭에서 열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탭으로 열리죠. 언제든지 새로 연 폴더와 홈 폴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다른 폴더를 또 열어볼 수도 있겠죠. 또 선택하고 새 탭에서 엽니다. 자, 또 열리죠.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 파일 탐색기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탭 기능도 많이 써보세요. 자, 그 다음은 바탕화면을 깔끔하게 만들고 싶은데 휴지통이 항상 나와 있어서 싫어요. 이 휴지통을 없애고 탐색기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파일 탐색기 실행합니다. 그 다음 좌측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휴지통이 나오지 않죠? 여기에 휴지통을 만들고 바탕화면에는 없애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옵션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상단 탭에서 보기를 누릅니다. 고급 설정에 있는 탐색창 부분에 모든 폴더 표시라고 나오죠. 여기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 적용하시고 확인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파일 탐색기 좌측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휴지통이 나오게 돼요. 자,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휴지통과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휴지통 비우기 하셔도 되고요. 아무 파일이나 들고 여기에 그냥 넣으셔도 되겠죠. 그 다음 꺼내야 할 파일이 있을 경우 휴지통 누르시고 그 안에 있는 파일 다시 클릭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빼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휴지통을 없애보도록 할게요.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좌측에서 개인 설정 누르시고요. 우측에서 아래 내려가시다 보면 테마라고 있죠. 테마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내려가시다 보면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바탕화면 아이콘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휴지통에 체크가 되어 있죠. 이걸 끄시면 당연히 휴지통이 없어지겠죠. 자, 사라졌죠. 다시 체크하시고 적용 버튼 누르시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휴지통을 가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판이라든지 또는 문서 폴더, 네트워크 버튼 전부 바깥에 꺼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탐색기에 있는 검색 기능인데요. 자, 이 검색 기능이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찾을 때는 제일 빠른 기능이 되겠어요. 그리고 사용법도 아주 간단하죠. 자, 탐색기에 들어온 상태에서 홈 들어가시고요. 여기 홈 검색 부분에 원하는 파일명을 쓰시는데 다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234라는 파일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1만 씁니다. 그러면 벌써 1과 관련된 파일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를 써볼게요. 그러면 1, 2가 포함된 파일명이 들어간 파일은 전부 찾아주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파일명까지 쓰다 보면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파일 어디 있는지 헷갈리실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색기에서 상단에 보면 필터라고 있죠. 이 필터에 들어가시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미지, 동영상, PDF 중에 내가 원하는 파일의 형식만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미지만 볼 거예요. 이미지 선택하시면 이미지 파일만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원하는 폴더에 들어왔는데 이런 아이콘들이 너무 작아서 보기가 어려울 경우에 여기 있는 보기 들어가시면 아주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보통 아이콘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목록과 자세히를 이용을 해서 자세히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목록 들어가시면 이렇게 목록별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내용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파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죠. 여기서 항상 본인이 쓰는 스타일로 바꿔놓고 쓰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파일들을 정렬해서 볼 수도 있죠. 상단에 정렬 들어가시게 되면 이름과 수정한 날짜, 유형, 크기, 만든 날짜, 태그, 제목별로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파일이 많을 경우에 찾기 힘들죠. 자, 그럴 때는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한 번에 정렬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름차순인데요. 내림차순을 주면 Y부터 나오게 되죠. 오름차순 주면 알파벳 순으로 빠른 알파벳 먼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숫자가 기준이 되죠. 제일 앞에 있는 글자가 기준이에요. 제일 앞에 있는 글자가 같을 경우에는 그 다음 글자를 비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보드와 키보드 2는 숫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 파일 탐색기를 이용하는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USB 메모리를 이용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내 컴퓨터에 자료를 복사하려고 내 컴퓨터에 있는 USB 포트에 꽂았습니다. 자, 그러면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자동 실행이라고 나올 텐데요. 이거 절대 자동 실행하지 마시고요. 파일 탐색기를 바로 여신 다음에 좌측에서 USB 메모리로 가세요. 그 다음 이 USB 메모리를 좌측 버튼 클릭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에 내용이 나오죠.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에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 내 컴퓨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탐색기 연 상태에서 메모리를 찾으시고 메모리를 찾으셨으면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더 많은 옵션 표시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로 검사라고 있을 거예요. 이걸 이용을 해서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를 하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내 컴퓨터에서만 쓰는 USB 메모리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외부에서 사용했던 것들을 가져와서 또 꽂아서 이용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가 이 바이러스 검사가 되겠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USB 메모리로 감염이 되는 거죠. 외부에서 쓰던 메모리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이상 없을 때만 열어주도록 하세요. USB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용량이 작죠. 그래서 시간도 얼마 걸리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귀찮아서 잘 안 하시는데 꼭 해주셔야 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윈도우 11에서 파일 탐색기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많이 활용하셔서 컴퓨터를 좀 더 쉽게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